가수 신해철, 그리고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 게다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망 원인이 폐혈증이라는 것이죠. 교수님, 네. 폐혈증이 그렇게 무서운 병입니까? 예,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그렇군요. 그래서 폐혈증에 대해서 일반 시민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담아왔거든요. 네네. 화면을 한번 만나보시죠. 네. 폐혈증에 걸리면 피부가 얼룩덜룩 변한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0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폐혈증 환자가 많이 늘었다고 뉴스에서 들었어요. 그 세균이 혈관을 통과해서 온몸에 번져가 사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이 갈 수 있는 위험한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부에 상처가 생겼을 때 최대한 흐르는 물에 세척하고 소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여름에는 조개나 생선이나 푹 익혀서 먹으려고 그럽니다. 주기적으로 예방 접종을 맡고 있고 운동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오면은 손 꼭 닦으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마스크 꼭 끼고 다니려고 하고 있어요. 교수님, 벌레나 모기에 물려도 폐혈증에 걸릴 수 있나요?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게 모기나 벌레들이 옮기는 균에 따라서 네.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살인진드기 같은 경우에 옮기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폐혈증이 와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쉽게 생각했는데, 진짜 무섭네요. 이게 점점 여름이 다가오는데 이럴 때 네. 보면 이제 벌레에게 노출되기도 하는데, 네. 근데 본인이 조금 이렇게 검사를 받아봐야겠다 하면 자가 진단은 따로 있을까요? 폐혈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러 가지 감염이 몸속에서 엄청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얘기하기 때문에 본인이 대부분 느끼거나 또는 옆에서 보고 이거는 집에서 어떻게 안 된다, 응급실 가야 된다 싶은 상황이 폐혈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요, 폐혈증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 장이 좀 불편하시는 분들은 항상 가스 찬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네. 게다가 또 배변 활동도 그렇게 좀 여유롭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산균을 보조제로 많이 드시거든요. 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유산균을 잘못 먹으면 네. 폐혈증에 걸릴 수가 있다 이러던데, 네. 이건 말이 안 되죠? 가능성이 낮을 것 같습니다. 많이 낮죠? 네, 네, 네. 그렇군요. 보통 그런 유산균들은 몸에 병을 안 일으키는 균을 골라서 만들기 때문에 본인의 면역에 어떤 심각한 이상이 있다든지 또는 원래 권장되는 용량보다 많은 균이 들어오게끔 섭취가 되면 가능성이 조금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상한 유산균을 먹으면 좀 문제가 될까요? 상한 유산균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식중독이 폐혈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모르고 이렇게 마실 때가 있어서 네. 저도 유효기간 지난 건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제 주위에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일해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모에 신경도 많이 쓰게 되고 좀 네. 깔끔한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많이 신경 쓰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어느 날 문득 봤는데 코털이 삐져나온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가정에 있으면은 코털 제거기로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데, 네. 다른 사람을 만나는 현장에서는 손으로 탁 뽑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되게 통증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이 코털 뽑기도 폐혈증과 관계가 있다 이러더라고요. 네. 진짜인가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코털을 뽑으면서 이제 균이 침범하면 감염으로 이어지고 그 감염이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네. 만약에 너무 자주 뽑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겠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미간하고 입꼬리 이렇게 삼각형 부분은 네.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온몸으로 도는데 이제 이게 뇌를 거쳐서 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위가 이제 위험 삼각지대라고 해서 이 부위에 잘못 감염이 되면 이제 뇌까지 침범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네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무좀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사실 어디 가도 양말을 잘 안 벗으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양말을 오랫동안 착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무좀도 폐혈증과 좀 관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사실 무좀으로 죽는 병에 걸릴 것 같다라고 이해하면 되게 생소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면역이 낮아져 있는 사람들, 항암 치료 받거나 골수 이식 받으신 분들은 조그만한 그런 무좀 같은 감염도 폐혈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좀 진짜 자신이 지금 기저질환이 조금 심각한 수준이라면 네, 네.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군요. 네.
기온이 오르면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아마도 감염 관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요, 한 번 걸리면 신속하게 치료해야 될 게 폐혈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폐혈증에 관련된 시청자 사연들을 한번 받아와 봤습니다. 교수님, 고양이를 무척 좋아하는 3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최근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려다가 물렸나 봐요. 근데 그 상처 부위가 네. 보라색 네. 변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3일 동안 아물지도 않고 계속 좀 상처가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강아지나 고양이에 긁힌 상처로 인해서 이 폐혈증이 생길 수도 있는지 이분 진짜 걱정하고 있거든요. 아, 네. 어떤가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유명한 여배우, 해외 여배우인데 자기가 키우던 개가 가지고 있던 균 때문에 폐혈증으로 사망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감염내과 선생님들이 애완동물을 싫어하고요. 아, 제일 싫어합니까? 그 다음에 뭐 스포츠 액티비티, 뭐 어디 다이빙 가거나 뭐 아프리카 오지 탐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감염 때문에. 이분 지금 병원 가야 됩니까? 아마 잘 안 나으시면 가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어떤 검사를 받죠? 그래서? 보통 손가락에 물려서 그게 잘 안 나오면 엑스레이를 해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게 전신적인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국소적으로 연고 같은 걸로 또 치료가 될 만한지 정도는 확인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가끔 외래로 찾아오시곤 하는데 이군요. 특히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고양이가 어떤 예방접종을 맞았는지 또는 어떤 걸 접촉해서 어떤 병균을 가지고 다니는지 파악이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조심하시는 게 권장됩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연은요, 간 질환을 앓고 있는 50대 남성의 사연입니다.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이분이요, 평소에 해산물을 너무 좋아해서 밥 먹을 때마다 웬만하면 굴, 회, 조개 등 이렇게 싱싱한 해산물들을 꼭 챙겨 먹는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아내가 간에 안 좋은 사람이 해산물 즐겨 먹으면 감염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만 먹어라 제발 좀, 간도 안 좋은데. 이래서 좀 부부싸움이 잦은 모양입니다. 네. 아내의 말이 맞나요? 아마 비브리오 폐혈증을 들으실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해산물이 잘 관리되어서 유통 과정이 잘 된 것들은 사실은 대부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요. 국내에서 이제 나라에서 그만큼 관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 예를 들어서 뭐 직접 민물에서 너를 위해 내가 잉어를 잡아왔어, 이런 거는 주의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왜 출산하고 난 뒤에 옛날에 보면 잉어 네, 한 마리에 호박 넣어서 막 이래 하는데 네. 그 잉어가 잘 익혀 드시는 건 괜찮은데 그래요? 날걸로 드시면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 만나면 좋은 친구 MBC